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섬진강이 그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던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4대강 사업 어느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4대강 사업하지 않은 섬진강 수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고 4대강 사업 한 지역은 낙동강의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데만 터졌지 나머지 지역은 수년째 4대강 사업 이후에 이 범람이라든지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는데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져 넘기게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정치권에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책임을 떠넘기게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하동 화개장터 수해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4대강 사업 비판 목소리에 대해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냐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특히 4대강이 아닌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면서 그 피해 원인은 토사로 하천 바닥이 높아져서 그걸 준설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물그릇이 작아져 뚝이 다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이것을 놓고 다시 정쟁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수해 방지에 필요하면 빨리 토사를 준설해서 물그릇을 크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번, 3번 또 이런 피해가 똑같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한 지역은 낙동강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지역만 그렇지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물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며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을 떠넘기게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맞는 걸까요?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는데 이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다.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섬진강에서 이번 홍수 피해가 났는데 제방이 붕괴가 됐거든요. 예. 그것이 물이 제방을 흘러 넘어서 즉 예. 범람을 해서 제방이 유실됐다 그러면은 홍수 소통 공간이 적다는 거죠. 작다는 거죠.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렇죠. 하천이 단면적이 작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단면적을 넓혀주든지 준설을 하든지 해가지고 물이 흐르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근본에 섬진강의 제방 붕괴는 범람을 한 게 아니고 물이 흐르면은 그 모래 제방이었습니다. 모래 제방 밑둥들을 계속 파여나갔죠. 깎아먹었군요. 깎아먹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물이 오니까 제방이 무너져 버린 거죠. 제방 관리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방 관리의 문제를 4대강 사업과 연결하는 거군요. 네. 제방 유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상관없는 문제다.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카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이번 섬진강 제방 붕괴는 관리부실로 발생한 문제이며 제방은 애초 홍수 조절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그는 이명박 4대강 사업은 강의 본류만을 정비 작업했는데 이는 당시에도 95% 이상 정비된 상태여서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며 정작 지류지천 하류 작업이 중요했지만 이는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며 하나마나한 사업을 만들어 수조의 사업비를 챙겨갔는지 말이죠.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서 세월이 지난들 이게 이명박의 치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단군 일의 길이 남을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쳐 돈을 챙겨간 최악의 사기 사건인 거죠. 논쟁 중입니다만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일의 순서는 잘못된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단 말이에요. 네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해서 올라가면
해도 끝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그게 들어갔으면 싶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MB 때 섬진강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 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의 소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 가뭄을 예방한다며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내리진 바 있습니다. 4대강 예찬론의 낡은 레코드를 들며 재난 피해마저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지율이 1% 이내 소수점 단위로 좁혀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팽팽한 지지율 격차. 물론 일시적 반사 이익의 효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전과 달리 적극적인 민생 행보까지 선점하면서 민주당의 적극적 대응이 아쉬운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에 앉아 수해 비상대응을 논의한 지난 1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뜻밖의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뚝이 무너져서 침수가 막대한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치 행보지만 통합당을 반기지 않는 호남 지역을 민주당 핵심 지도부보다 먼저 찾은 실행력을 보인 건데요. 통상 지도부 회의가 줄줄이 잡힌 월요일 아침 계획에 없던 통합당의 호남행은 김 위원장의 긴급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행보는 과히 파격적이라는 평가인데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진짜 만만치 않다며 앞으로 계속 혁신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한테 받아보라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주특기가 그런 것이라며 우리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 색채의 목소리를 내면서 유연하게 갈 것이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여우 같은 짓을 한 거죠. 이게 과연 민심의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요? 수많은 악행과 적폐를 일삼다 수해 현장에 불이 나게 달려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진심만이 통합니다. 그리고 통합당의 이런 행보가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순간의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은 그냥 보여주기 쇼일 뿐인 겁니다.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 대비 관리 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